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인인의 민박 23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거의 기출문제가 반복돼 시험에 나옵니다. 이 기출문제 중에 필요 없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다 빼고 중요한 지문을 좀 더 정확히 공부하기 위해서 박스형 문제로 기출문제를 다 변형했습니다. 엄청난 실력 향상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민박 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혼동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혼동이 일어나면 말소등기 없이 물건이 소멸하고, 다음 꼬리가 있는가 보시는데요. 꼬리가 있으면 혼동 소멸하지 않는데 꼬리가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 점유권, 광호권 두 개는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앞글자 점광, 정광 외웁니다. 정광 혼동 아니에요. 그럼 꼬리가 무슨 말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오면 1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의 두 번째 전세권 을이 있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현재 을에게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필요 없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시험은 물어봅니다. 그럼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봤죠. 그럼 전세권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꼴이 없으면 혼동 소멸합니다. 이제 비교할게.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저당권자 병이 나왔고 이제 을이 소유권 네 번째로 취득합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필요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전세권 밑에 이제 꼬리 병 있잖아요. 이제 꼬리 있으니까 이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다시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세 번째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이제 병이 소유권이 되겠어요. 그럼 병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병 저당권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꼴이 없어서 소멸합니다. 다음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고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꼴이 없어 소멸합니다.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고 이제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봅니다. 이제 꼬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만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고 저당권 병이 있는데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봐요.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꼴이 없어서 소멸합니다. 자,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설명 틀린 겁니다. 그럼 문제가 혼동이 나왔잖아요. 기억을 보시면 기억 제일 끝으로 달려가요.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앞에 동그라미 쳐요. 1번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본 거죠. 그럼 1번 뒤에 꼬리가 있나요? 꼬리가 바로 위에 2번 있잖아요. 2번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1번을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입니다. 1번 저당권 썼죠?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썼겠죠. 그러니까 꼴이 있다는 말이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 니은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로 끝났죠? 앞에 동그라미 쳐요. 을의 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는가? 그럼 을 꼬리는 누굴까요? 을 꼬리는 갑을 병이겠죠. 병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이쪽에 병 보이잖아요. 꼴이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소멸한다 들렸죠? 소멸하지 않는다. 디귿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죠? 자, 을의 점유권 동그라미. 아까 점광, 정광 소멸하지 않습니다. 리을은 뭐가 제일 끝에 소멸하지 않는다죠? 자, 병의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그럼 병의 꼬리는 누굴까요? 갑을 병, 정이죠. 그럼 정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한답니다. 이렇게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럼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공부하겠습니다. 야, 기억.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토지 분할로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다음 양수인 동남자요. 양수인이 특별 승계인. 그럼 너는 유상이죠? 양수인에게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분할했죠? 그럼 분할한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고 이처럼 양수인이나 특별 승계인은 유상으로 바뀝니다. 디귿.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가로쳐요. 더 편리하다면 가로 그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돼요. 네, 리을과 비교해요. 디귿, 리을 두 개 묶어서 비교의 심이 잘 나옵니다. 리을,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용이 부족하여 가로칩니다. 가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가로, 이때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틀린 겁니다. 기억,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동남자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 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용법에 인정합니다. 니은,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그 다음에 동남자요. 통행권자 동남 이자가 부담하죠. 설마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 갖다 바칩니까? 아니죠.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디귿, 이제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누가 설치했죠? 소유자가.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권자 틀렸죠?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겠죠. 다음 리을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성립하기로 약정한 거 아니죠?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1번입니다. 4번 상리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저치 수목자 뿌리에 똥을 함쳐요. 뿌리가 경계 넘은 때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답니다. 니은 주의토지 통행권자, 자 통행권자 똥을 함쳐요. 통행권자는 통행이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아까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라 그랬죠. 디귿과 비교합니다. 디귿은 통행지 소유자죠.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다음 동남자요. 통행지 소유자 동남이 맞았습니다. 그자가 철거합니다. 리을 통행지 소유자는 그 다음 통행권자 나와요. 그럼 그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또다시 손해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 1번입니다. 5번 소유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권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시 성토화돼도 종전소유권 부활하지 않습니다. 니은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통행권 소멸하겠죠? 필요 없습니다. 존속한다 틀렸죠? 소멸합니다. 디귿자 중축의 똥을 함쳐요. 중축이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독립성. 독립성 잘 보세요. 그럼 디귿 중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네요. 없는 경우에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이제 부합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혼동과 주의토지 통행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민박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